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며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국의 자산은 현재 지금 건물,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방배동의 삼익 아파트. 10억이 좀 안 되게 섰는데 현재는 20억 나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로 얼마 전에 허가가 나면서 2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탈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인 건지 알 수가 없죠. 예. 또 함부로 말했다가는 법무부 장관 되시는데, 저도 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요즘 유튜브들 다 두들겨 잡는다고 하니까, 좀 정치 얘기는 전 안 하려고요. 겁이 나서가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자.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조국 동생분이 그때 이혼하셨네요. 이혼을 하셨는데 그 전 부인 성함만 조씨, 조 마드모아젤 이분에게 이제 부산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혼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집에 조 후보자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어머님, 그 다음에 동생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야당이 이제 의혹을 품는 것은 조 후보자 측이 이 같은 거래를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과 했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래냐. 정상적이지 않죠. 돈과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과 형제와 친인척, 가까운 친인척, 뭐 그런 것들이 잘 소화를, 어떤 것은 다 돈 문제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조 후보자가 그 아파트 한 채, 이게 아파트를 좀 할 줄 알아야 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였네요. 1997년 IMF 때 경매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네요. 이거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IMF 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크레딧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시기죠. 현찰로 다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국 씨의 배우자 정마드모아젤께서 2017년 11월 27일 민정수석 재직 중에 당시에 조금 그 다주택 소유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조국 씨도 아마 그 다주택 소유 논란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F 때 대출 없이 산 집이 2억 7천만 원에 산 것을 3억 9천만 원에 조국 씨 동생 전 부인, 이혼한 전 부인 조 씨, 조 마드모아젤에게 샀다고 하네요. 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2017년 11월 27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문제로 논란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부랴부랴 팔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 빌라 문제인데요. 빌라 한 채가 이제 또 있는데 37평짜리 해운대 빌라를 동생 전처에게 4분의 1도 안 되는 월 4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실소유주가 동생의 전처? 그렇다면 조국 씨 동생, 그분의 이혼한 전처, 다시 또 조 씨, 또 이분이 조 씨가 또 이 빌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실소유자,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4분의 1도 안 되는 월 40만 원에 또 월세를 줬다고 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은 1,600만 원, 보증금 1,600만 원에 지금 현재 시세는 130 정도 나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빌라인데 1,600만 원 보증금에 월 40만 원의 월세를 줬다.
이거 정말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실소유자는 조국의 어머님. 그 전 소유자가 조국의 어머님?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실소유자는 조국 동생분의 전처. 참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렵죠. 뉴스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내용상으로 부산 아파트 2017년 11월 27일 민정수석 재직중에 해운대 아파트를 조국 동생 부인 조 마드 모아젤 이혼한 전처에게 3억 9천에 부랴부랴 팔았다라는 거. 그 시기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정리를 했다라는 거. 이게 좀 일치가 되는 게 좀 있죠. 예. 손혜원 씨 조카들한테 이름을 줬는데 돈은 자기가 다 대고 그런데 주인은 조카들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굉장히 말씀들이 되게 많았고 시끄러웠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끄럽지 않네요. 조국 씨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참 우리나라 분들은 이 겉만 보고 좋아하는 게 정말 이게 과연 잘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굉장히 큰 의혹을 저는 안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빌라 문제까지 빌라는 또 그 1,600만 원에 보증금 1,600만 원에 4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조국의 동생 전 부인 이혼한 전 부인 조 마드모아젤이 조국 씨 동생 분과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억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했다라는 내용은 거기다 투자를 다 하겠다. 74억을 이렇게 약조를 했었는데 거의 뭐 동생을 자기 자식들 딸하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8살 된 딸, 23살 된 아들 이렇게 있고 또 와이프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74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 회사가 아마 그 신호등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다니는 그 신호등 회사라고 하네요. 이 신호등 회사는 어떤 회사죠? 나라에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데라 최고의 안정성이 있는 그런 회사죠. 그 조국 씨가 민정수석 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또 의혹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 부자의 부인 정모 씨와 딸 아들들도 뭐 이때 10억 원 정도를 사모펀드에 투자를 이미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17년 7월이네요. 조국 민정수석 당시 블루코어 밸류 1호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을 한 뒤 총 10억 5천만 원을 납입. 이건 뭐 증거자료가 있겠죠. 또 왜 그랬는지 또 이유에 대해서 또 뭐 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 약정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 4천만 원보다 18억이나 많은 자금 74억 정도를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관심이 집중된다. 또 요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들이밀 거고 여당 쪽에서는 보호를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뭐라고 얘기 나오겠죠. 말은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죽창 들고 떠들자 이러더니 요즘 대통령이 한풀 꺾여서 그러지 말자. 우리가 경제를 생각하고 북한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일본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으니 우리가 참자. 그렇게 나갈 것 같았으면 뭘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말씀도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네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1999년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울산대 교수로 있으면서 아마 딸이 학교를 강남에서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송파구로 이동 주소지를 좀 옮긴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한 달 반 만에 다시 부산으로 주소지를 또 학교가 된 후에는 뭐 부산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겨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엄마 그리고 아들 지금 아들은 뭐 조지 워싱턴에
워싱턴 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죠. 아이비리그. 예. 미국의 학교 다니고 있는. 네. 그 아들과 엄마는 그냥 그대로 부산에 주소지로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주소지로 옮긴 분들은 누구일까? 조국 후보자와 딸, 8살 때 일이네요.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도 뭔가 정치 쪽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장 전입이 있으면 안 되고 큰 기업들한테 스폰서를 받아도 안 되고 이분이 항상 페이스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사를 타져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힘없는 서민, 재수없는 서민, 일이 잘 안 풀리는 서민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분들이 당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페이스북으로 써서 위장 전입이 드러난 고위 공직자를 할 사람들은 벼슬을 철회하고 보통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페이스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라는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래도 공직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짓들을 했나 이런 것을 굉장히 통틀어서 그죠? 청문회 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통과가 될지 다 통과 안 돼도 이번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 땅 도장 찍으시니까 통과 안 돼도 도장 당연히 법무부 장관 되실 건데 어쨌든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 집 조국 후보자님 동생 전 처한테 어떻게 팔은 건지 그 해운대 거기 굉장히 좋은 데인데 IMF 때 사셨기 때문에 지금 큰 높은 층으로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수십억 아닙니까? 근데 3억 2017년 11월에 3억 9천에 팔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1월 27일 날. 조국 후보자 동생 전처 마드모아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라에서도 140만원, 30만원대 나가는 빌라에 월세 40만원에 사는데 그 집의 실소유주가 역시 조 마드모아젤 조국 후보자님의 동생 전처. 이게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좀 훑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되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그동안 페이스북으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정말 이 사실이 왜 이런지 할 말은 다 하시겠지만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님의 와이프 정 마드모아젤 이게 상속으로 받으신 재산이 있으시네요. 예. 동네는 어디냐면요. 하월곡동. 예, 하월곡동이 조금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긴 하지만은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그 건물은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고 큰 도로, 차들이 많이 크게 휙휙 다니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제 건물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1, 2층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재개발을 해서 지시면은 상당한 액수의 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어치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하월곡동의 건물은 부인 앞으로 상속받은 거라고 하시네요. 예, 참 그 부모님들을 잘 두셨나 봐요. 저는 워낙 흙수저라 부모님을 제가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 돌아가셨지만 그랬는데 또 이렇게 조국 씨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부자셔가지고 재산도 이렇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참 부모님 잘 된 것도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집은 처음 스타트에 말씀드린 대로 방배동의 3인 아파트 9억 조금 넘는 돈으로 사셨는데 현재 20억 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행, 인가가 이제 승인되면서 곧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7층으로 8개 동 721세대. 아늑하네요. 예.
상당히 좋은 위치, 방배동 그러면 부자촌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배동 자이와 비교를 해서 값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20억에서 30억 선. 이제 새로 짓는 거니까 30억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파트네요. 한 20억 정도 벌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문제는 이분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현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지금 현찰로 킵하고 있지 않습니까? 킵은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린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부동산 값도 폭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폭락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딱 맞아서 캐시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왕창 다 사게 되면 경기가 또 계속 나빠질 수는 없죠.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모든 나라, 전 세계가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좋아진다면 10억에 샀던 게 200억. 우리 IMF 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조국 씨의 일단 분산 자산 투자 내용으로는 99점, 그리고 상당히 부동산도 부산 부동산을 사서 또 급하게 파시긴 했지만 본인 문제라 본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파신 거지, 쭉 가지고 계셨으면 부산 해운대는 언제든지 수십억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자기 집인데 이제 잠깐 이름을 이렇게 차명하신 건지 갑자기 손혜원 씨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저는 손혜원 씨보다 훨씬 부동산을 조국, 그 다음에 와이프 마드모아젤 훨씬 잘 부동산 투자도 잘 하셔서 지금 앞으로 수익을 많이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도 안전하게 월세 따박 받아서 노후 대책이 참 잘 돼 있고, 도로도 크고 건물도 2층밖에 안 되지만 새롭게 예쁘게 지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현찰 이 돈으로는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뭐든지 다 싸게 살 수 있는 현찰,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99점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조국 씨의 다른 정치적인 이면은 여러분들이 신문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서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결정 난 거죠. 자산 포트폴리오만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